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김포FC 대 충남아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 끝까지 공격보다는 밸런스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고정훈 감독도 지난 경기에서 최대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국인 공격수 주닝요도 밸런스 때문에 후반에 투입하는 모습. 시즌이 막바지로 갈수록 순위를 최대한 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태야. 김포가 1차적으로는 내용보다는 승점을 가져오는 양상의 경기를 많이 만들 것도 합리적인 무브. 지난 경기에서도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만 4차례를 기록하고 있다. 감독도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 이례적으로 격분한 듯한 코멘트를 남기는 모습. 다만 이 멘트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득점력이 삽시간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김포가 실리적으로 나온다면 그 어떤 팀도 쉽게 넘보기는 어렵기 때문. 일단 아산의 득점력은 이제는 완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 정도다. 김포가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수비적인 태세를 취한 김포는 어떤 팀도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이며 김포의 득점력 자체도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서울이랜드 대 안산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게 승리를 가져왔지만 골키퍼 박정인이 MOM으로 선정되는 등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많았다는 것이 중평. 공격력이 약한 충북 청주를 상대로도 골키퍼가 날아다니지 않으면 승리가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안산도 결정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랜드도 김원식이 징계로 이탈하는 등 수비 누수가 없지는 않다. 지난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부산을 상대로 전반에 상당히 몰아치는 투혼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감독도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물론 몰아친 것에 비해서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 등 결정력 문제는 늘 경기 기조와 별개로 이슈였던 데다가 김범수의 이탈은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안산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하면 이랜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 안산이 임관식 감독 부임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맞지만 요요 슈팅이 골로 들어가는 빈도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 이랜드도 빈공 상황은 마찬가지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부천FC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차출된 주전 공격수의 공백을 생각보다 잘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세 경기 상대가 아산 마이너스 김포 마이너스 천안으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상당히 보여주는 흐름의 팀이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 카운터에 강한 부천이기 때문에 일단 경남의 공격적인 스타일에는 어느 정도 공세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근 3승이 모두 한 골 차의 승리였던 만큼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명심. 경남은 빌드업으로 꾸준히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빌드업을 할 뿐 과감하게 운영하는 빈도가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득점 양상에 묶이고 마는 그림.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얻은 전남전에서도 소극적으로 운영하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졌다. 기본적으로 코어가 강한 부천을 상대로도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 두 팀의 공격적인 흐름은 전반적으로 저득점 흐름. 물론 경남의 공격적인 무브 때문에 카운터에 강한 부천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강원FC 대 인천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역습이 족족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을 상대로 3-1이라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다만 인천은 라인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이 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려운 상대. 최근 3번의 대결에서도 강원이 인천을 공략한 경기는 없었고 애초에 홈 원정 모두 기대 득점이 0대라는 점에서 강원의 공격력이 두 경기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인천의 변수가 있다면 역시 ACL 일정. 물론 화요일 경기 이후 4일간의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은 다행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강원을 상대로 골을 많이 넣는 양상은 절대 아니기는 했지만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이 좋은 상황이라 강원보다는 공격진의 사정이 낫다. 인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일단 ACL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4일간의 휴식으로 시간을 벌었던 데다가 공격력이라는 데에서도 인천의 전력이 더 낫다.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 보여준 공격력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인천은 전북과 달리 라인을 올려서 역습 리스크를 지는 팀이 아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광주FC 대 전북현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미 광주는 역사를 쓴 상황이다.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한 시즌이 되었고 광주에 천적으로 군림했던 서울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상승세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잘 나가는 팀인 만큼 아시안게임에 제법 많은 선수들이 차출되기는 했지만 애초에 광주는 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팀이라서 선수 하나가 빠졌다고 휘청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ACL 첫 경기에서는 이겼지만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피치를 상대로 2-1이라는 스코어는 만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중론. 이 와중에 하파실바가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래도 고민인 공격진의 악재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다. 송민규 백승호의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한 공백까지 생각하면 전북의 위기설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닌 셈. 광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북의 경우 여러 선수들의 부상과 국가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광주도 차출 멤버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없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팀이라서 큰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팀의 안정성은 광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